안녕하세요. 막막 뒷딱 시간입니다. 막상 하려면 막막하고 디테일에서 딱 막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막막 뒷딱 시간입니다.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 이러면은 원래 생각했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땅을 보실 때는요, 꼭 주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혐오시설은 고압선입니다. 도시에 사시면 고압선을 보실 일이 없죠. 그렇지만 시골이나 산간, 강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의외로 근처에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압전선이 지나갔을 때 개인의 건강에 어떤 구체적인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하게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고압전선에서 직선으로 약 300m 이상은 떨어져서 사는 것이, 지내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300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근처를 둘러봤을 때, 육안으로 근처를 둘러본다 하면은 적어도 500m 이상인데요. 그 이내에서 고압전선이 눈에 띄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고압전선이 눈에 띈다면 근처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오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야 될 혐오시설은 공장입니다. 공장. 시골은 땅값이 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면은 집보다도 먼저 들어오는 것이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공장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소음이나 그 다음에 밤에도 작업을 하면서 대낮같이 불빛을 밝혀놔가지고 이게 도시인지 시골인지 분간할 수 없게, 그리고 밤에도 불이 켜져 있으면 농작물이 안 됩니다.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한 진동,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공장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공장은 한 500m, 1km 내까지 다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나 다음 지도나 이런 것들 실제 사진 보기로 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필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혐오시설은 축산시설입니다. 축산시설, 흔히 얘기하는 동물을 키우는 농장이죠. 그래서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을 키우는 시설이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소음이라든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요, 악취인데요. 이런 것들로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이 들어서면 나중에 근처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쉽지 않지만 이미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짓게 되면 그런 혐오시설은 쉽게 나중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주민이라는 요소입니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의 텃세라든지 여러 가지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귀농귀촌을 했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현지 주민들의 배타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평판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좀 동떨어진 큰 길 건너편에 아직까지 마을이나 주택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곳에다가 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거나 자주 봐서 마찰을 일으킬 일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이쪽 부분에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자연히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적한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이 급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가라는 건데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서 수돗물을 끌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지하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마을에서 아니면 여러 집이 공동으로 개발한 뭐 지하수 내지는 무슨 뭐 그 지역의 어떤 냇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화해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급수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왕 급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봇대가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건데요.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전봇대와 전선을 가설을 해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전기 때문에 뭐 논이나 밭이나 산이라도 뭐 비탈 정도까지는 곳곳에다 전봇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전기를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몇 미터짜리 도로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중장비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도로 중에는 여러 집이 땅을 공동으로 내놔서 공동으로 그 도로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기존의 지분을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는지 미리 땅을 구입하기 전에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경험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잠깐 뭐 주말 저택을 갖다 놓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 살고 계셨는데 물론 자기들끼리는 상당히 사이가 좋고 막역한 사이였지만 외지인에 대한 경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 결국은 전부하고 갈등을 겪어야 되는 걸 각오해야 될 정도로 집성촌과 같은 지역은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